여러분들과 이제 회계관리 1급 부분에서 재무회계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될 허성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관리 1급 두 과목을 준비를 하시죠.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이렇게 두 과목을 준비를 하시는데, 자, 이 재무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에서 또 재경관리사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재경관리사하고 조금 문제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회계관리 1급에 있어서 재무회계의 평가 범위는 회계의 기본 개념,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리고 이익위험 처분 계산서, 자본변동표, 그리고 손익계산서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재경관리사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라면은 이제 그 특수회계 분야가 빠졌다는 거죠. 또 틀린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자, 재경관리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입각해서 이제 교재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계관리 1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일단 본문에서 적시를 하고 있고, 보론에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그다음에 국제회계 기준과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정도로 이렇게 국제회계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40문제 중에서 28문제를 맞추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40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을 한 시간 내에 35개 정도, 35개, 35개 정도를 푼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자, 본 교재에 보시면 챕터별로 끝이 나면은 연습 문제가 나와 있죠. 연습 문제가 나와 있고, 또 맨 마지막에 가보면 책 제일 후반부에 가보면은 모의고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 문제들만 반복해서 숙지를 하신다면은 본 시험에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또 동영상 강의도 물론 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전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겠죠. 자, 중요한 몇 문제 정도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안 푸는 문제도 반드시 풀어가지고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시험 문제도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수준 이상으로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본 교재에 있는 문제만 충실히 이해를 하시고 푸실 수가 있다면 본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시고 또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무회계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세무회계 부분도 또 다른 시간, 세무회계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세무회계도 뭐 연습 문제 쪽에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35문제 정도 맞춘다. 그러면 36개 맞추면 90점이죠. 자, 그래서 한 85점에서 90점 정도의 성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다 하는 거죠. 한 서너 개 정도는 틀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열심히 하시면 뭐 40개를 다 맞추실 수도 있겠지만, 또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 관계상 문제를 다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고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내가 확실하게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문제다, 이러면 일단 스킵을 하시고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시면 이제 그 문제를 접근을 해보시다가 뭐 그거 안 되면 뭐 찍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한 서너 문제는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마음도 홀가분하고, 또 결과적으로 연습 문제 충실히 이렇게 푸셔가지고 가시면 뭐 90점 정도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회계관리 1급은 특수회계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부분은 다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목차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챕터 1 들어가는데, 챕터 첫 번째 챕터를 들어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회계의 기본 개념이 나오죠. 회계의 기본 개념에 있어 가지고 목차를 보시면 회계의 재무보고 목적, 국제회계 기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재무제표, 기업회계 기준,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그리고 기본 요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할 건가, 그 다음에 중간재무제표, 중소기업, 회계 처리 특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회계의라는 것이 나오죠. 회계라는 건 뭐냐 하니까,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부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부기와 회계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냐? 아니라는 거죠. 부기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을 줄여서 우리가 부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회계의 일부는 될 수가 있죠. 일부 어떤 절차적인 부분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부기가 회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회계라는 건 그럼 뭐냐?
교재에 여러분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설명 내용은 뭐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회계라는 것을 정리를 한다면 회계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그래서 그 재무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회계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개념 맨 그 마지막 첫 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한 그 두 줄 정도만 그 페이지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한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보시면 뭐가 나왔느냐니까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외부 정보 이용자다, 내부 정보 이용자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 내부라면 누가 주로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경영자라든지 또는 기업 내부에 있는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기업 밖에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나 또는 기타 국가도 될 수 있겠죠. 국가세 당국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뭐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뭐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게 되면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에 공표를 하는 것이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재무 회계가 되는 것이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라는 것은 관리 회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그 박스가 나와가지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죠. 그 박스는 별표를 치셔가지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항상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다. 자,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이 부분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박스를 한번 보시면 의의를 보니까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 흐름을 표시를 하고 외부 보고를 목적 의의로 한다. 외부 보고에 의의를 둔다. 근데 관리회계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다. 그리고 경영계획, 통제를 위한 회계다. 또 내부 보고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하는 거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다. 자, 목적은 뭐냐 하니까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보고 대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내부, 외부 나눈다 했죠?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 투자자나 채권자 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의 경영자, 그 다음에 관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작성 근거는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내지는 그것이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져야 하고,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작성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경제 이론이라든지 경영학, 통계학 이런 부분을 차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다고 했죠. 어떤 작성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작성 근거에 의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에다가 정보를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관리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양식이 없다. 그리고 재무회계라는 것은 그럼 언제 보고를 할 거냐? 외부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1년 시점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만은 반기별이나 또는 분기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관리회계라는 건 뭐냐? 관리회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시로 한다는 것이죠. 매일 할 수도 있는 거고 월별 또는 분기별, 반기별 뭐 이렇게 특정한 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 측면에서는 보면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작성 근거가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럼 작성 근거는 강제화되어 있다는 거죠. 법적 강제력이 있다는 거고 관리회계는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비교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